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에 보이는 저 평온한 안드로메다에 비친 사실 250만 년 전의 유령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듯 이 거대한 포식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초속 110km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접근이 아닙니다. 우리 은하라는 영토를 침범하여 모든 별의 궤도를 뒤틀어버릴 잔혹한 운명의 서막입니다. 250만 광년이라는 절망적인 시면을 건너온 이 유령은 조용히 우리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주의 설계도를 파헤쳤던 인터스텔라 5부작을 지나 이제 우리는 가장 가깝지만 가장 위험한 이웃 안드로메다의 실체를 마주하기 위해 다시 항해를 시작합니다. 설계도 속의 연산이 가리키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는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왜 물리학자들은 안드로메다를 식인 은하라 부르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충돌이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밤 당신이 마주할 밤하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포와 경외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M31는 우리 은하와 함께 국부은하군을 형성하는 거대 구조체입니다. 하지만 그 위용은 우리 은하를 압도합니다. 지름만 22만 광년, 포함된 별의 개수는 약 1조 개에 육박합니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사실 우리보다 2배나 거대한 체급을 가진 우주의 거인입니다. 시각적으로 안드로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는 희미한 성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름달의 6배 크기로 밤하늘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괴물입니다. 만약 안드로메다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밝았더라면 인류는 매일 밤하늘의 절반을 뒤덮은 거대한 소용돌이의 공포 아래 살았을 것입니다. 이 은하의 중심부에는 태양 질량의 1억 배가 넘는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는 수만도의 고온가스들이 비명을 지르며 회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령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빛의 속도는 유한합니다. 250만 광년이라는 거리는 빛이 도달하는데 250만 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망원경으로 보는 안드로메다의 모습은 인류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갓 태어났을 무렵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안드로메다의 중심부에서는 거대한 폭발이나 변동이 일어나 은하 자체가 붕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250만 년 후에야 알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이토록 잔인한 시차를 두고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유령이 멈춰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플러 효과를 통해 관측한 안드로메다의 스펙트럼은 청색 편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주의 대부분 은하가 팽창에 의해 멀어지며 적색 편의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안드로메다는 명확하게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초속 11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4초 만에 주파하는 이 속도로 안드로메다는 매 순간 우리의 영토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텅 빈 암흑 속에서 거대한 기차가 전조등을 끄고 달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기차가 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멈출 방법도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중력이라는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이 두 거대 은하를 서로의 심장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드로메다의 나선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엔 평화로운 별들의 탄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틀린 가스구름과 비정상적인 별들의 궤도는 이 은하가 과거에 이미 수많은 작은 은하들을 사냥해왔음을 증명합니다. 안드로메다는 우주의 우아한 예술품이 아니라 수억 년 동안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덩치를 불려온 식인 은하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포식자의 다음 타겟은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가 안드로메다를 보며 느끼는 경외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에 대한 경탄이 아니라 압도적인 파괴력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에 가깝습니다. 현대 천문학이 안드로메다의 외곽지대를 정밀 타격하듯 관측했을 때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은하의 아름다운 조화가 아닌 우주적 학살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안드로메다의 거대한 나선팔 너머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별들의 거대한 흐름, 즉 거대 흐름, 자이언트 스트림이라 불리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안드로메다가 과거에 자신보다 작은 은하를 통째로 삼키고 남은 소화되지 않은 뼈와 같은 잔해들입니다. 안드로메다는 지난 수십억 년 동안 최소 수십 개의 위성 은하를 사냥해왔습니다. 작은 은하가 안드로메다의 거대한 중력권에 포획되는 순간 그 은하에 속해 있던 수천만 개의 별은 자신의 궤도를 잃고 찢겨나갑니다. 안드로메다의 조성력은 작은 은하의 형체를 걸레처럼 비틀어버리고 그 안에 있던 가스와 먼지들을 자신의 나선팔 속으로 흡수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안드로메다의 거대한 덩치는 수많은 작은 은하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피의 성전인 셈입니다. 시각적으로 이 현상을 추적해 보십시오. 암흑 속에서 안드로메다라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회전할 때 그 주변부에는 찢겨나간 별들이 은하 전체를 수십 번 휘감으며 유령 같은 빛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AI가 그려낼 이 광경은 평화로운 우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포식자가 먹잇감을 입에 물고 흔들 때 사방으로 튀는 파편들의 기록입니다. 안드로메다의 중심부에 박힌 두 개의 핵 또한 과거에 자신만큼이나 거대했던 은하를 집어삼키고 아직 그 심장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본질입니다. 인터스텔라 시리즈에서 보았던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결코 자비롭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더 거대한 질량이 더 작은 질량을 흡수하여 연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안드로메다는 그 연산의 최정점에 서 있는 사냥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안드로메다의 강력한 중력은 우리 은하를 향해 보이지 않는 밧줄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이라 부르며 안심하는 사이 안드로메다는 이미 우리의 외곽 데이터를 읽어들이며 다음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별들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계산은 인간의 안일한 위로일 뿐입니다. 은하가 충돌하고 흡수될 때 발생하는 중력의 요동은 행성들의 궤도를 영구적으로 파괴하며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을 순식간에 불지옥이나 극한의 심연으로 몰아넣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존재 자체가 파괴의 선언이며 우리 또한 그 포식의 역사 속에 기록될 한 페이지가 될 운명입니다. 우리는 보통 은하의 중심에 단 하나의 거대한 심장, 즉 초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는 이 상식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안드로메다의 깊숙한 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곳엔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개의 핵, 더벨 누클리어스, 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P1과 P2라 불리는 이 두 개의 밝은 광원은 수광년의 거리를 두고 서로를 응시하며 기괴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하의 질서가 아닌 거대한 충돌과 포식의 흔적이 심장에 박힌 채 멈춰버린 우주적 흉터입니다. 시각적으로 이 광경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하나는 차갑고 푸른 빛을 내뿜으며 중심을 지키고 있고 다른 하나는 붉고 거대한 별들의 집합체가 되어 그 주변을 일그러진 타원 궤도로 회전합니다. AI가 구현해야 할 이 이미지는 결코 조화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안드로메다에게 잡아먹힌 또 다른 거대 은하의 심장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채 안드로메다의 블랙홀 주위를 떠도는 유령의 형상입니다. 심장이 두 개라는 것은 안드로메다가 태생부터 순수한 존재가 아니라 타자의 생명을 흡수해 만들어진 키메라 같은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왜 시스템은 이토록 기괴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터스텔라 오브에서 다룬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데이터의 완전한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산의 병목 현상일지 모릅니다. 거대한 데이터 집합체가 충돌할 때 중심부의 핵심 코드는 쉽게 파괴되지 않고 시스템 내에서 일그러진 형태로 잔존합니다. 안드로메다의 이중핵은 우주가 단순히 팽창하는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를 파괴하고 재구성하며 남긴 오류의 기록입니다. 이중핵의 존재는 우리 은하에게도 직접적인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40억 년 후 우리 은하의 심장인 궁수자리 A 별표 블랙홀 또한 안드로메다의 심장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은하의 핵은 파괴될까요? 아니면 안드로메다의 세 번째 심장이 되어 영원히 구천을 떠도는 유령이 될까요?
안드로메다의 두 심장이 내뿜는 기괴한 중력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은하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장에 박힌 두 개의 태양. 그것은 아름다운 천체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식자가 사냥감을 완전히 삼키지 못해 입가에 묻힌 채 다가오는 섬뜩한 사냥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개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해 점점 커지는 것을 지켜보며 거대한 시스템의 무자비한 연산 법칙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리즈의 가장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결론 앞에 서 있습니다. 초속 110km로 다가오는 이 유령과 마주했을 때 우리의 밤하늘은 어떻게 변할까요? 40억 년 후, 만약 인류라는 종이 그때까지 생존해 있다면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우주적 재난이자 재탄생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안드로메다는 밤하늘의 절반을 집어삼키며 다가와 우리 은하와 거대한 키스를 나눕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두 포식자가 하나로 합쳐져 탄생할 새로운 거대 은하를 밀코메라, 밀커미더라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별들이 직접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주는 생각보다 텅 빈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력의 폭력성은 결코 자비롭지 않습니다. 두 거대 은하의 중력이 복잡하게 뒤엉키는 순간 태양계는 지금의 안정적인 위치에서 수만 광년 밖의 차가운 외곽으로 튕겨나갈 수도 혹은 새로운 은하에 포악한 심장부로 빨려들어가 파멸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썸네일에서 경고했듯 우리가 수천 년간 믿어온 밤하늘의 지도는 그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인터스텔라 오브에서 확인했던 시뮬레이션 가설의 관점으로 보면 이 충돌은 시스템의 대규모 업데이트이자 서버 통합과 같습니다. 개별 은하라는 로컬 데이터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더 거대한 연산체계로 재구성되는 과정인 셈입니다. 250만 년 전의 유령이 현실의 괴물이 되어 우리를 덮치는 그날, 우주는 다시 한번 자신의 무자비한 법칙을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압도적인 경외감 앞에 선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이 파괴적인 아름다움을 끝까지 지켜보고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우리를 단순한 NPC가 아닌 시스템의 관찰자로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250만 광년 너머의 유령, 안드로메다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경고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안드로메다가 지금의 거대한 덩치를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웃 은하들을 무참히 사냥해왔는지 그 식인의 흔적들을 더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주가 선사하는 이 압도적인 전율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좋아요 한 번은 이 광활한 시뮬레이션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 신호가 됩니다. 당신이 오늘 밤하늘에서 본 그 빛은 어쩌면 당신의 마지막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안드로메다 2부, 그 잔혹한 포식의 기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